그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보시기에 네. 그냥 혹시나 이렇게 고쳐야 할 정면 똑바로 저를 쳐다보세요. 이거를 자, 의자를 찾아드릴게요, 옆으로 잠시만요. 네네. 뭐야? 네네. 가까요. 나 이제 코디. 네. 자, 코는 아주 대박날 코. 코 하는 네. 순간 배우 이미지가 날 겁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원장님 병원 가서 하면은 혹시 약간의 그래? 나 DC 없는데. 혹시 후배 DC 이런 거 없어요? 후배 DC 없고 보톡스는 안 해. 스튜디오에스 친구들 안녕.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동양사학과 노무아라고 하고요. 현재는 졸업을 하고 살짝 다른 길을 걷게 됐는데 그 길은 살짝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 친구들. 언론정보학과 19학번 장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 입고 계신 옷부터 예사롭지 않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름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허우진 원장입니다. 일명 코를 많이 해서 만코 원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현재 1979년생이고요. 고등학교 때는 제주 대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98년도 자연과학대 입학한 후에 99년 서울대 의대 입학했고요. 현재는 아이름이 성형외과 대표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두 번의 시험을 치르셨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의사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선은 학창 시절에 원장님께서 좀 어떤 학생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명 라고 불리긴 했습니다. 네,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랑 유치원 때는 약간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ADHD 증상이 좀 있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자발적인 왕따 생활을 거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약간 공부에 대한 강박증 이런 걸 뭐 경험했던 학생인데 그렇다고 뭐 사회성이 아주 떨어지고 애들과 뭐 멀리하고 그런 학생은 아니었고요. 다만 공부에 대한 좀 열정과 강박증이 심했던 학생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제주도에서 학교를 네. 나오셨다고 했는데 사실 제주도가 막 학군이 엄청 좋은 지역은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서울대를 두 번이나 가시게 된 걸까요? 말을 하자면 좀 긴데 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은평구 살았고 그 다음에 다시 초등학교 때 제주도 서귀포 청구석에 있었고 서귀포 지금 중앙초등학교인가? 거기를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저 공부시킨다는 목적으로 강남에 있는 대도초등학교인가? 네. 거기랑 대치중학교를 좀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사업적인 일 때문에 중3 때 제주도 대기고등학교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점은 저도 잘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강남에 있었을 때도 저 또한 학원 뺑뺑이 했습니다. 학원 뺑뺑이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주도를 제가 딱 전학을 가는데 그때 네. 느낀 충격은 당연히 중3 때 가면 내가 당연히 무지막지하게 전교 1등 할 줄 알았죠. 근데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아, 반에서 그래요? 3등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깜짝 놀라서 공부법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점에 공부법이 완전 네, 바뀌신 완전히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학원 뺑뺑이에서 완전 자립적 학습 방법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그게 지금 통한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 네. 혹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느낀 거는요. 진짜 무지막지한 천재가 아닌 이상 엄청나게 많은 선행학습은 별로 필요 없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네. 아니 솔직히 말해 초등학교 때 고3 거를 다 뗀 애들이요. 왜 수능 만점 못 받습니까 지금도? 그쵸, 이상하죠. 그쵸. 맞죠? 그래서 전체적인 머리 브레인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된 후에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단순하게 패시브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스스로 씹어먹고 소화하는 다이제스팅 과정을 거기서 조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외우려고만 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나만의 학습 방법 깨닫고 그 다음부터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부법이 자발적으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냥 네네. 스스로 터득을 하신 건가요? 그걸? 스스로 터득한 게 아니고 일단 가니까 학원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일단 던져지신 거네요. 네, 그러면. 가능한 학원이 없고 솔직히 까고 말해서 저를 과외해주신 누나들한테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때 중학교 때 웬만한 그 고3 과정을 다 했는데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주대학교 수학과 누나들이에요. 나랑 별로 차이가 별로 없어. 네. 그래도 과외를 받아도 별로 없고 이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쵸. 남들 하는 거 보니까 안 봐도 잘해. 그러니까 나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뭐.
그러면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교에 합격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시험을 한 번 더 보셔서 서울대학교 의대를 네, 입학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죠. 재수를 결심하게 되신 계기는 뭐였나요? 그거는 뭐 리뷰해보시면 저 하도 많이 나와서 알겠지만 네. 저는 그냥 자연과학대에 가서 컴퓨터 계열로 공부해서 게임 만들어서 게임 시나리오 작가나 기획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되면 회사 하나 차리자 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 의사세요. 그때 당시에 알죠? 응답하라 뭐 9798 보면 네, 네. 나오는 거 IMF가 터졌어요. 아, 네. 그때부터 의대 인기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때는 아버지 본인도 의사고 나라 돌아가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해. 그러니까 저 앉혀놓고 야 너 못 보내겠다. 아. 재수해라. 그래서 뭐 반강제적으로 재수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싶으셨는데 이제 네, 전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뭐 의사 죽어도 하기 싫었어요. 아, 제가 네. 싫어하는 직장 중에 의사였어.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법조인 아니면 의사 만들려고 한 네. 건데 저는 그냥 컴퓨터 만들고 싶고 판타지 소설 그때부터 좋아해서 판타지 소설 탐독하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게임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머릿속에 짜놓은 것도 다 있었는데 근데 뭐 가니까 못 가게 하대? 아. 뭐 근데 돈이 있어야지 맞죠? 그쵸. 그래서 뭐 가야죠 뭐. 저는 또 궁금한 게 어쨌거나 네. 두 번 다 좋은 성과셨지만 한 번은 네. 자연대, 한 네, 번은 망했어요. 이대를 가신 자연대 갔는데 거잖아요. 완전 망했어. 네. 두 번째도 그러셨을까요? 망했어. 두 번째도 망했는데 아, 그래요? 망했는데 어떻게 거의 꼴레벨로 갔을 거예요. 어. 그때 스스로 공부법을 익혔는데 네. 다이제스팅도 하는데 브레인에 너무 과부하를 아, 줬던 거야 그쵸. 그때. 왜냐면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때가 무협지가 그렇게 영웅 같은 네. 것도 많이 보고 삼류 무협지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어느 그 한계를 돌파하면 또 드래곤볼 같은 걸 또 많이 봤어요. 알죠 드래곤볼? 알죠, 네, 들죠. 거기 보면 무조건 죽을 고비를 넘기면 강해진다. 뭐 이딴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했습니다. 제가 원래 잠이 많은 편인데 아침 6시 일어나서 새벽 3시까지 맨날 우리 때는 그거 있어서 5시간 자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는다. 사당오락. 사당오락 네. 맞아 네. 그거 있어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머리에 과부하가 오는 거야. 요새 느끼는 게 근육도 무지각게 운동하면 찰나요. 네, 맞아요. 했다가 쉬었다가 쉬었다가, 했다가 쉬었다가 맞아요. 하는 데 있는데 그 쉬는 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무조건 계속했죠. 그러니까 머리가 과부하가 되니까 그게 재구조가 안 돼. 머릿속에 뉴럴 네트워크가. 그럼 어느 때 재구조가 됐냐면 재수를 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동네 앞에 독서실에 가가지고 네. 수학책을 이렇게 보고 정석책을 이렇게 그냥 구경하는 거야 그냥. 좀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대해서 이게 우리 그 윤리에 보면 선이란 과정이 있잖아. 그다음에 점수가 있고 도노란 과정이 있잖아. 수학은 약간 도노에 가까워. 도노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깨우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 동안 어느 데 보니까 수학이 그냥 머릿속에도 두두두두 재구성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무식하게 푸시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는 시간도 필요했구나 해서 재수를 하면서 수학의 여유가 생겼어. 수학의 여유가 생기면서 성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죠. 이렇게 서울대에 입학하게 된 과정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원장님께서는 어떤 학생들이 서울대에 입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대에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서울대에 입학을 하겠죠. 일단은. 네. 일단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성적이 좋냐 하는 질문인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뭐 문과라서 잘 알겠지만 결국은 매출은 P와 Q에 비례한다. Price and Multiply Quantity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랑은 그 사람의 공부 머리나 지능이나 끈기나 공부에 필요한 요소들이 본인이 낸 내재가치 프라이스고 나머지는 시간입니다. 공부의 질 곱하기 공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높은 순위로 서울대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뭐 집안에 부모님이 이혼한다든지 엄마가 공부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전기가 안 나와서 불이 안 켜진다든지 아니면 여름인데 집에 뭐 선풍기도 없는 집이라든지 뭐 그 정도 제외하고는 공부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공부 머리 이런 요소도 좀 그게 중요할까요? 그 흔히 말하는 아. 퀄리티를 작용하는 거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네. 거네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공부에 있어서 아까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사교육이 차지하는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중간이나 상위권까지는 사교육으로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 못 만들어. 1% 이하. 1% 이하. 네. 그 흔히 요즘 말하는 메디컬 그 정도까지는 사교육으로는 힘들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볼까요? 메디컬 요새 의대 몇 프로 가야지 갈 수 있어? 0.5%요. 그러면 0.5%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능 기준으로 0.5%. 왜냐면 요새 왜 이렇게 새끼들이 많아 머리 아프게? 하여튼 뭐 그거 제외하고 수능만으로 흔히 말하는 정시만으로 0.5% 안에 들려면 뭐 사교육만으로는 불가능. 그러나 시간은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공시는 공평한 거죠. 네. 근데 머리가 남보다 2배 좋아하면 반만 하셔도 되겠죠.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어떤 공부 방법이 맞는지 자기가 진짜로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그거를 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머리가 나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딴 일을 찾는지, 다른 적성에 맞는지. 근데 그 부모님들이 보통은 받아들이지 못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본인을 잘 관주하고 본인에 대한 적성을 부모님이 좀 정확히 보는 방법도 중요하신 거죠. 그 원장님께서는 혹시 중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굉장히 치열하게 한 스타일이셨나요? 근데 저는 항상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의 기준을 구독자분들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뭐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다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퀄리티는 떨어졌습니다. 네. 다만 양은 많았습니다. 다 공부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반이면 다들 공부 시간. 그리고 제일 일탈이란 거는 일요일 날은 잠은 충분히 잔다. 이 정도? 정말 일탈이네요. 내 사건의 일탈이랑 달라. 우리 매일 일탈하고 있는 거 몰라. 아니야? 근데 방금 이제 공부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효율적인 공부법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네. 제가 제일 말씀 못 드리는 네. 건데 왜냐하면 제가 아주 비효율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성이란 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진 못하는데 너무 과부하를 주지 말자. 제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냐면 손은 돌아가고 책은 보고 있는데 머리는 붕 떠 있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좀 멍했던 거야. 그러니까 평소 때 실력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수면 시간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머리를 쉬게 하는 시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면하는 시간은 적당한 수면 시간을 본인이 잘 파악해야 돼. 뭐 제가 뭐 공부 방법이라고 굳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건데 저희 때 유행한 게 있었어요. 마인드맵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특히 암기 과목은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오늘부터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공부했다 그러면요. 수업 전 시간에 그 10페이지 미리 한 10분 정도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나서 한 5분 정도 복습을 하고 집에 가서 다시 복습을 하고 그래서 한 3, 4일 뒤에 한 번씩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주 뒤에 한 번은 복습을 하고 그 리마인딩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짧아지겠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봤던 거는 찰나로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이거 한번 뉴럴을 자극시키면 팡팡팡 공부했었다. 그래서 그게 시간적으로는 10분이 내 머릿속에서는 0.1초로 느껴지게 그런 식으로 무한반복보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수학을 다 암산으로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재수할 때 했던 방법인데 예를 들면 정석 책 딱 두면 딱 펼쳐놓고 딱 해가지고 눈 감고 푸는 거예요. 그냥 계산까지 다 해가지고 그거를 트레이닝합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쓸 시간도 없게 그냥 이렇게 빨리 리마인딩 시켜가지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마인드맵이랑 무한반복법으로 흔히 공부를 종종 했었습니다. 요 정도 제외하고는 특별히 그렇게 뭐 어떤 계획성 있게 공부하든지. 그 저거 ENTP인가 그렇대요. 네. 근데 ENTP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이 전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고요. 꽂히는 대로. 완전히 직관적이고요. 그냥 완전히 본능적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독자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되게 공감 가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ENTP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원장님이랑 비슷한 스타일로 해요. 하신 말씀 중에 되게 공감이 갔던 게 그 무한반복이라는 말이 다른 두 글자 단어로 바꾸면 복습이거든요. 맞아. 미친 듯하는 복습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시간 나면 책 보면서 읽고 이게 뭔 내용이었는지 앞뒤가 연결이 되는 순간이 딱 와요. 그 순간이 아마 공부가 잘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게 ENTP들은 공감할 수 있어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게 결국 나 자신의 성향을 잘 알고 나한테 맞는 전략이 뭔지 찾아서 그걸 최대한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정리 거니까. 잘 하시는 거 보니까 ENTP는 아니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혹시 학창시절로 이제 돌아가신다고 네. 하면은 좀 약간 다르게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공부든 아니면 뭐 그냥 생활이시든. 일단은 이렇게 잠을 조금 잘 것 같진 않고요. 6시간 이상 자고. 그리고 요새 인강이란 게 발달이 됐더라고요. 네. 인강을 초고속으로 볼 것 같습니다. 2배속으로. 아니? 그 10배속 더 빨리. 15배. 드르르르. 되나요?